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추석 연휴에 대한 보강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8장의 뒷부분에 전기와 안전 부분이 좀 남아서 이 부분을 먼저 하고 9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이 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전류량은 1mA 정도는 넘어야 사람이 내 몸에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1mA 미치지 못하면 전기가 흐르는지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10mA 정도까지 전류, 우리 몸을 통과하는 통과 전류가 10mA 육박하게 되면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더 높아지게 되면 이제 근육통이 오기도 하고요. 숨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더 높아져 가지고 100mA 육박하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더 넘어가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심장 박동이 멈추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전된 상태에서 그 원인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다시는 심장이 다시 재박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전된 사람이 이격이 된다 하더라도 심장이 뛰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제일 먼저 심폐소생술을 계속해 가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끊이지 않게 유지를 하면서 119에 요청을 해야 되겠죠. 구급 신고를 하고 주변에 혹시 심장 제세동기 같은 게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심장이 뛸 수 있도록 도움을 계속해서 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제품들이 외암하고 절연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 절연 부분에 외쪽으로 인제 외암 부분에 도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 그때 이제 누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전기 안전 부분을 같이 한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하실에 드릴톱, 대패 같은 다양한 전동 공구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작업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지하층이다 보니까 이 습하잖아요. 그리고 뭐 완벽하게 이렇게 뽀송뽀송 말라 있는 형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하층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바닥이 늘 이렇게 축축하게 젖은 형태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척축하게 젖어 있다. 습기가 많다." 전기하고는 완전 상극인 거죠. 그래서 바닥이 습기가 많으면 바닥은 좋은 도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콘크리트 바닥, 젖어 있는 콘크리트 바닥은 굉장히 좋은 도체가 되죠. 그래서 어떤 전기 드릴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하필 이 전기 드릴이 와이어에 그 절연체가 흠집이 났어요. 손상을 입어 가지고 그 드릴의 금속 외암과 안에 있는 뭐 전동 모터나 있죠. 어떤 부분들이 외부에 이렇게 단락이 되어서 이제 누전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초가 만약 이러한 드릴을 누전되는 걸 모르고 그냥 만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외암에 있는 전류가 사람 손을 통해서 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이 전류는 사람 몸을 타고 바닥을 향해서 흐르게 되겠죠. 이 안에 만약에 인제 외암에 우리 뉴트럴 라인으로 접지가 잘 되어 있다면 접지를 통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접지가 잘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몸을 통해서 흐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전제품들, 공구들 대지와의 접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가 드릴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원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120 볼트의 전압이 접지를 타고 흐르는 게 아니라 조의 손을 타고 몸을 따라서 흐르는데요. 이때 잘 아시겠지만 가장 여기서 저항이 큰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신발인데요. 음. 이 신발 그 안전 공구화를 신어서 공구가 이 신발이 굉장히 좋은 부도체가 된다고 하면 몸으로 통과하는 관통 전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있으면 무지 유용할 거고요. 그쵸? 일반 신발보다는 작업 안전화 다시 말해서 좀 굽이 좀 높은 형태의 신발을 신으면 그 자체가 절연 효과를 주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대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좀은 안전한 대책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다른 손을 갖다가 바닥이 아니라 뭐 이쪽에 있는 다른 뭐 기둥이나 이런 데다가 손을 대게 되면 신발을 굳이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구조물을 통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만은 또 아닙니다.
예, 따라서 여러분이 조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공구 안에는 인덕터 코일이 있는데요. 이 코일의 어느 부분이 이렇게 외암이랑 단락, 쇼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외암을 갖다가 여러분이 접지를 시켜 놓으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흐르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끊어져 있다 그러면 전류는 꼼짝없이 사람 신체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 몸에 관통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사람 몸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혹시 이 안에 있는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휴즈나 차단기는요, 아주 큰 전류를 차단시켜요. 예, 보통 우리 사용하는 차단기는 10A 또는 15A, 20A 또는 뭐 30A 이런 차단 전류를 갖고 있는데, 사람 몸으로 흘러나가는 전류는 이렇게 큰 전류가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릴 대로 뭐 100mA만 넘어도 조는 살아남기 어렵겠죠. 그쵸? 100mA가 흐른다고 해서 차단기가 동작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전류 차단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접지도체를 통해서 높은 단락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과전류 차단기가 작동하고 조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외암이 되어 있다. 외체 외암이 접지가 되어 있다 한다면 사람 몸을 통해서 흐르는 게 아니라 외암 도체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일로 흐르는 전류는 사람 몸으로 흐르는 전류보다 더 크겠죠. 사람 몸은 저항이 크기 때문에 흐를 수 있는 전류가 적지만, 안에 접지를 해놓게 되면 접지 전류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선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세 가닥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닥만 사용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휴지가 들어가는 나오는 이렇게 두 가닥 1라인, 2라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이 라인, 우리가 뉴트럴 라인, 접지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접지 라인까지 해서 세 가닥을 써주셔야지, 만약에 접지를 제외하고 1번과 2번만 사용한다 그러면 누전이 됐을 때 접지 쪽으로 전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체를 통해서 젖은 바닥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접지가 되어 있지 않은 공구를 한다는 건 그만큼 위험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신체가 감전되는 전류를 좀 과전류 차단기처럼 10A, 20A처럼 큰 전류는 차단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전류가 아니라 아주 작은 전류, 지금 얘기하는 뭐 10mA, 20mA, 100mA 이런 종류의 작은 전류를 차단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 GFI, Ground Fault Interrupter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누전 차단기라고 합니다. 이 누전 차단기는 과전류 차단기하고는 동작이 다릅니다. 과전류 차단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주 큰 전류, 뭐 10A, 15A, 뭐 20A 이런 큰 전류들을 차단, 뭐 100A짜리도 있고 그렇죠. 그런 차단기고요. 누전 차단기는 아주 적은 전류를 감지해낼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적은 전류를 감지할 수 있을까요? 적은 전류에도 차단기가 떨어지면 우리가 조그마한 부하만 돌려도 램프 하나만 켜도 보통 수십 mA 이상은 흐르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전류가 아닌데도 어떻게 동작시킬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마그네틱 코어를 하나 걸어줍니다. 자로 회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전류가 들어갈 때 코일을 거쳐서 나갑니다. 이 나간 전류가 부하를 거치고 다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시 코일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이때 가문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면 들어갈 때 만들어지는 자속 파이가 있고요. 나올 때 만들어지는 좌속 파이가 있는데, 들어간 전류가 다른 데도 어디도 새지 않고 모조리다 돌아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I1과 I2가 서로 일치할 겁니다. 아이온, 나가는 전류와 들어오는 전류가 일치한다. 밖으로 하나도 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자속 파이1과 파이2를 합한 건 0이 됩니다.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반대 방향이 되도록 감아야 되겠죠. 그래서 센서 코일에는 어떠한 전압도 유기되지가 않습니다. 자속이 서로 상쇄돼서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만에 하나 누전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코일을 감아서 통과한 전류가
로드 부하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일부가 사람 몸을 타거나 어디 쪽으로 이렇게 흘러 밖으로 나갔어요. 예, 그래서 일부는 일로 나가 버렸고 일부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때는 I1과 I2가 서로 같지 않겠죠. 같지 않으면 아까는 많은 자속을 만들었는데 이쪽에서는 적은 자속을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자속이 유도됩니다. 파이1 마이너스 파이2만큼의 자속이 이어되고 센서가 이를 감지해서 차단기를 동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습한 환경이라든가 물기가 많은 환경, 감점에 위험이 있는 이런 곳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이나 기타 전기기구들은 이렇게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단기 보시면 노란색 버튼이 이렇게 들려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누전 차단기고요. 누전 차단기는 아주 적은 전류에도 차단을 시켜서 사람 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나가는 전류가 조금이라도 감지가 되면 이를 아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적은 양의 누전 전류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접지를 사용한다. 접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휴대폰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접지극이 없죠.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먹는 부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전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누전이 돼도 크게 위험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접지를 쓰지 않는데 냉장고 또는 세탁기, 에어컨 뭐 이런 식으로 전기 많이 쓰는 애들, 예, 전기포트, 전자레인지 등등 이런 모든 대부분의 가전제품들은 다 접지가 있는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접지가 있는 선을 사용한다. 그러면 몇 가닥이 된다 그랬죠? 세 가닥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닥짜리 선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두 번째, 세 가닥짜리 쓰는 거,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거는 누전 차단기가 있는 차단기를 일반적인 과전류 차단기만 달 게 아니라 누전 차단기도 같이 달아서 사용하는 게 좋다. 특히나 습한 환경, 아까 얘기했죠. 물기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를 필수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예제로 한번 넘어볼까요? 한 남자가 핸드드릴로 이동축주택 지붕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이고 이 남자는 맨발로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지붕 위에 올라가게 되면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2층이나 옥상에서 이렇게 창문을 통해 나가다 보면 맨발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각이 많습니다. 맨발로 올라갔고 지붕은 이슬에 맺혀 있어가지고 좀 젖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붕이 굉장히 좋은 도체라고 가정할게요. 드릴에 전기 플러그에 있는 접지선이 손상되었거나 아니면 접지가 없는 플러그, 무접지 플러그, 아까 했죠. 두 가닥짜리 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연장을 한 거죠. 연장선도 그래서 3코어, 3코어를 써야지 2코어 쓰시면 안 됩니다. 만약 드릴의 전선이 과열돼서 외암과 합선되었다 가정할까요? 남자가 어떤 충격을 받는지 한번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들어간 전류가 부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이쪽에 어떤 단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드릴 케이스 쪽으로 전류가 셀 수밖에 없어요. 드릴 케이스를 갖다가 접지 연결했다면 새어 나가는 전류가 접지를 통해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서킷 브레이커, 과전류 차단기가 동작하겠죠. CB가 동작할 수 있는데 이쪽이 접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큰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감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차단기가 동작하지 못하죠. 이때 사람 몸을 들 건데요. 자, 그 예전에 나온 책, 1978년 인체 저항에 대한 값을 측정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차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습한 사람도 있고 손을 만졌을 때 이제 땀이 잘 차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손을 만졌을 때 뽀송뽀송하고 좀 건성인 사람도 있죠. 피부가 지성인 분도 있고 건성인 분도 있듯이 이렇게 좀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피부에 마른 상태일 때 피부의 저항은 한 15kΩ 정도가 되고 만약에 피부가 젖어 있다 그러면 150옴 정도가 된대요. 와, 얼마가 줄어드는 거죠, 지금? 15kg에서 150옴이 되니까 거의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리나 팔다리 같은 경우에는 한 100옴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몸통 같은 경우는 한 200옴 정도가 된대요. 자, 그러면 드릴을 만지고 있으니까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첫 번째 피부를 거쳐서 몸통을 거쳐서 어, 다시
피부를 거쳐 몸통이죠. 몸통을 거쳐서 나는데 몸통에는 앞서 얘기대로 이 저항들을 다 같이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계산해 보면 일단 젖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155m에다가요. 팔다리에서 대응되는 저항이 100, 팔로 들어갔겠죠. 그다음에 다리로 나가겠죠. 그다음에 몸통 전류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동식 주택의 저항은 0옴으로 볼고요. RSC와 LSC2 각각 155옴으로 본대요. 팔다리를 갖다가 이 접촉 저항은 155옴으로 보고요. 각각. 그러니까 손에서의 접촉 저항도 150, 발에서의 접촉 저항도 150. 그다음에 팔다리 각각 100. 그다음에 몸통이 200. 그럼 400. 얼마가 되나요? 700이 되네요. 700. 그래서 접지 저항이 1옴이래요. 그러면 700 플러스 1 해가지고 701옴이 되겠네요. 그렇죠? 전체 저항이 그래서 701옴이 됩니다. 전압이 120V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20V인데 저항이 701옴이면 흐를 수 있는 전류가 지금 통 전류가 171.18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100mA가 넘는 전류는 심장을 멎게 한다고 그랬죠.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고 호흡도 불가능한 정도의 큰 전류입니다. 그런데 100mA가 흘렀다고 해서 서킷 브레이커가 동작할까요? 이 서킷 브레이커는 100mA가 넘는다고 해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100mA에 동작하면 웬만한 드릴을 동작할 때마다 차단기가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로는 동작시킬 수가 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주 적은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누전 차단기가 필요합니다. 누전 차단기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남자가 이렇게 만지게 되면 손 만진 거예요. 팔이 100옴, 접촉이 150, 몸통이 200, 다리가 또 100, 다리에서 발 접지하는 데가 여기가 또 150, 그렇죠? 그다음에 지붕에서 접지선까지 연결된 게 여기 1옴, 접지극의 저항이 1옴이라고 했습니다. 701옴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mA가 넘죠. 사실 100V는요, 120V 그렇게 위험한 전압은 아닙니다. 220V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100V는 웬만해서는 위험하지가 않아요. 지금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거죠. 왜냐하면 젖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에 이슬만 맺혀 있지 않았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마른 상태에서의 피부 저항은 15kΩ이에요. 젖었기 때문에 지금 150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150 대신에 손도 바짝 마른 상태고 발바닥도 마른 상태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15kΩ, 여기도 15kΩ을 넣게 되면 거의 30kΩ이거든요. 이거 30kΩ 나머지는 저항 넣을 필요도 30kΩ 넣으면 이 전류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마른 상태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드릴이 손상됐다 하더라도 120V에서는 이렇게 치명상을 입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젖어 있는 극단적인 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220은 아까 했지만 220도 완전히 마른 상태라면 조금 덜 위험할 수 있죠. 몸으로 느낀 정도는 되지만 뭐 이렇게 사망할 정도는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습기가 있거나 젖어 있거나 그러면 충분히 120V보다 더 위험하죠. 전압이 2배로 증가하면 위험도는 2배로 커지는 게 아니라 4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100V, 120V에 비해서 200, 220V의 위험성은 2배가 아니라 4배로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100V를 사용하는 게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전적인 측면에서 100V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낮은 나라예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고 그다음에 글도 모르고 전기 안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판단돼서 220으로 올린 거죠. 220으로 올리면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손실이 4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요. 막대한 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정책이긴 한데 사용자가 실수하면 감전에 대한 위험성은 4배 이상 커졌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죠. 공장에서는 220이 아니라 380V를 썼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장 같은 데 사용되는 전력들 꼭 걔네들은 부하 전류가 크기 때문에 저항이 적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만약에 누전이 생겼다 하더라도 마른 상태라면 큰 위험이 없어요. 특히나 100V인 경우 120V는 더더욱이 크게 위험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젖어 있다. 이 극단적인 예라고 했는데 젖어 있다는 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아까 지붕 위에 이슬이 맺혀서 젖은 상태에 맨발로 올라간 것도 위험하지만 물속에 있는 경우는 더 위험하죠. 두 소년이 뒤뜰에서 농구를 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우 더워 하고서 우리 좀 몸 좀 식히자라고 해서 요즘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비닐 수영장. 저도 여름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PVC 계열로 만들어져 있는 그 조립식 수영장 많이 쓰는데요. 이게 비닐 방수 수영장이죠. 물은 전기적으로 대지와 절연이 되어 있죠. 당연히 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 커버 안에 들어있는 물은 대지와 절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처 이 사실을 몰랐는데 수영장 조명, 이 안에다 조명을 설치했나 봐요. 이 조명이 뭔가 접지에 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쪽 부분이 연결이 끊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안에 이 친구가 물속에 들어있어요. 물속에 들어있는데 위험하냐? 이 물속에 있는 이 친구는 대지와의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감전이 된다 하더라도요. 수중 물에서부터 이렇게 감전이 된다 해도 이 전기가 어디에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왜 못 빠져나간다 그랬죠? 여기 뭐에 못 빠져나가나요? 왜냐하면 이게 비닐 커버로 돼 있잖아요. 수영장이 PVC 비닐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지금 대지와 접지가 되어 있는 핸드 드릴을 잡고 들어가다가 이 친구를 끌어당기기 위해 손을 뻗었어요. 그래서 손을 맞잡게 됩니다. 자, 그동안은 감전된 전류가 어디 나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감전이 된 거죠. 사실은 감전이 됐는데 나가는 전류가 없기 때문에 몸을 관통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는데 이 친구 손을 뻗는 순간 이 친구 손을 타고선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어,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어디를 통과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의 왼팔, 이 친구의 오른팔, 이 친구의 왼쪽 팔이 3개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젖은 상태에서의 접촉 저항이 필요한데 젖은 상태의 접촉 저항 계산이면 하나, 둘 계산해야 되죠? 마찬가지에서 젖은 상태의 접촉 저항. 예, 그게 이제 3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몸통 저항을 계산해 보면 자, 원래 이렇게 나갔는데 수영장 물의 저항, 팔의 저항, 젖은 상태의 접촉 저항, 젖은 상태의 접촉 저항, 팔의 저항, 몸통 저항, 팔의 저항, 젖은 상태의 접촉 저항, 그다음에 요 레일 거의 저항이 없겠죠. 를 통해서 이렇게 흐르는데 이 저항들이 모두 다 직렬이에요. 그래서 직렬 다 더합니다. 더하고 더해서 120을 950으로 나눠 보니까 126.316mm 아까 얘기했지만 100mA 이상의 전류는 충격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접지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는데 접지가 되어 있지 않다, 접지에 고장이 났다, 그런 일로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류는 모조리 사람 몸을 통해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되고 있는 감전 현상은 꽤 큰 전류, 220V나 또는 110V나 이런 전압에서만 감전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적은 전류에서도 감전이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요. 의료 검사실에 있는 한 환자는 왼쪽 팔에 근육 자극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팔목에는 접지되어 있는 심전도 기계가 있어요. 그 근육 자극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 뭐라 그러죠? 저주파 자극기 찌릭찌릭찌릭 하면서 이게 근육을 자극하는 거 있습니다. 이게 근육통이 있거나 어디가 몸이 저리거나 막 이럴 때 아마 그 정형외과나 또는 요즘은 한의원에 가도 많이 써주는 것 같은데요. 침 놓기 전에 찜질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저주파 패치 이렇게 붙여가지고 전국으로 찌릿찌릿찌릿하는 그런 걸 주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근육 전기 자극기입니다. 그래서 자극기인데요. 그 자극기만 쓰면 괜찮았는데 이 자극기를 몸에 붙이고 찌릿찌릿찌릿 자극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옆에 뭐를 하고 있냐면 심전도 검사를 위해서 여기에다가 심전도 패치를 붙여놓은 거예요. 심장 박동을 재기 위해서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는 그 근육 자극기도 접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전도 검사기도 접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공통 접지가 되어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근육 자극기가 접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뭐 배터리를 동작하는 거라 뭐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얘도 기기에 접지가 되어 있고 얘도 기기에 접지가 되어 있다면 어떤 문제를 생각할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예제는 실제 감전된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예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전기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몸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 근육 자극기는 양전구에서 음전구로 근육을 통해서 150mA의 찌릿찌릿찌릿한 전류를 흘리면서 근육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공통 접지를 연결하면 150mA의 전류를 넣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팔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팔로만 흘러서 흐르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다른 팔에서 몸통을 통해서 팔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결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도 흐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두 개의 병렬 회로가 생기네요. 따라서 몸을 관통하는 팔에만 전류가 흐르면 상관이 없는데 관통하는 전류를 생각해 보면 전류 분배 법칙에 따라서 팔로 가느냐 몸통으로 가느냐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 가는 거, 몸통으로 가는 저항 두 개를 더한 것 중에서 전류 분배 법칙에 따라서 팔에 걸려 있는 저항을 우리가 자극기, 근육 자극기의 전류를 갖다가 곱하면 전류 분배 법칙이 되죠. 그래서 100 더하기 200 플러스 1 분의 100 여기다가 150을 계산해 보니까 37.5mA.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몸통을 통해서 37.5mm 정도의 전류가 흐르면 그냥 통증만 좀 느끼고 아까 얘기했지만 저주파 자극기 찌릿찌릿하는 정도의 그냥 자극만 느끼고 끝날 텐데 이 문제는 뭐냐 이걸 심장에다가 붙였다는 거죠. 심전도 패치거든요. 따라서 심전도 기기에 그러니까 근육 자극기에서 나오는 전류가 그 어깨로 들어가서 팔로만 나와야 되는데 어깨로 들어가서 팔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깨로 들어가서 심장을 관통하거나 또는 팔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적은 37.5는 이렇게 적은 전류는 물론 아닙니다만 아까 얘기했지만 감전됐을 때 고통스러운 정도의 전류인데 이게 심장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몸통을 통과하는 관통 전류 적고 적은 전류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위험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병원에서 또 많이 일어나는데 심장 박동 전극을 가진 심장 관리 환자, 심장병 있는 환자죠. 심장병 있는 사람들은 인공 심박기라고 하죠. 심박기를 달고 한 건데 심박기를 쓰는 사람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음향기기나 스피커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병원 규정을 무시하고 값싼 음향기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이 음영기기는 60Hz 증폭된 콧소리를 갖고 있어서 좀 짜증이 납니다. 찌직찌직해요. 그래서 환자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잡음이 나지? 음향기기를 부분적으로 분해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스피커 와이어 중에 하나를 잡고 다른 하나는 심장 박동 전극에 닿았어요. 자, 그러면 심장의 관통 전류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스피커의 전압, 그다음 심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팔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몸통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극도 거쳐야 되죠. 그다음에 맞잡은 상태에서의 접촉점. 근데 심장 박동기는 거의 몸에 붙어 있으니까 젖은 상태의 접촉 상황을 보여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전압은 굉장히 작아요. 10mV야. 뭐 10mV가 뭐가 위험해?라고 했는데 10mV에 대해서 전류를 계산해 보니까 22.22예요. 이게 22.22 마이크로암페어 뭐 이런 거는 걱정 없겠네. 느끼지도 못할 전류잖아요라고 하는데 이게 심장 박동기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 심장에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마이크로암페어 이거 아무리 작은 전류를 하더라도 심장을 직접 관통하는 전류이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으로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적은 전류로도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예제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크레인 기사가 크레인을 작업하다가 가끔 이런 경우 많죠. 7200V의 배전선을 건드렸어요. 탁 하고 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하냐 일선 지락 사고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선의 전이가 이 크레인 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전주 밑에는 접지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0V가 되는 거고 크레인이 닿았기 때문에 송전선의 7200V가
여기까지 내려서 여기도 7,200볼트가 됩니다. 7,200볼트고 여기는 0볼트이기 때문에 이 두 점 사이의 전위는 7,200볼트가 되는 거고요. 이 사이 거리가 10m라고 가정할게요. 10m라 가정하면 미터당 전위차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전기의 세기를 구해보면 7,200볼트 나누기 10m거든요. 따라서 720볼트 퍼 미터입니다. 1m당 720볼트가 걸린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건들다가 아이고 잘못 건드렸네 하고 사람이 지금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아유 어떡하지 하고선 달리면서 다리를 크게 벌리면 이 보폭이 1m가 되면 720볼트가 다리 사이에 걸리는 거예요. 다리를 멀리 벌리면 넓게 벌리면 넓게 벌렸어요. 요거는 이제 대지 저항입니다. 대지 안에 이제 저항이 있는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크레인과 전주 밑에 전봇대 밑에 있는 요 접지극 사이 거리가 지금 10m고 여기가 7,200이 걸린 거예요. 따라서 다리를 넓게 벌리면 넓게 벌릴수록 더 많은 전압이 양 다리 사이에 걸립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보폭 전압이라고 하는데요. 여름철에 수해가 났을 때도 이런 일이 많아집니다. 전주 근처에 가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여길 주위로 여기 이렇게 전위가 형성이 돼요. 이쪽 0볼트겠죠. 0볼트, 뭐 100볼트, 여기는 200볼트, 여기는 이제 300볼트 이렇게 주변에 전위가 생기기 때문에 그 바닥에 물이 고일 만큼 홍수가 났을 때 전봇대 주위를 전주 주변을 가까이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아까 얘기한 대로 보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양 다리 사이에 전위차가 걸려요. 두 발 사이에 발생하는 전압입니다. 보폭이 넓을수록 전위차가 높아집니다. 자, 앞서 설명대로 크레인 기사가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왜냐하면 7,200볼트짜리 가공선을 건드렸어요. 운전자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 깨닫고 크레인에서 뛰어내려서 100m가량 이 전봇대 쪽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뛰다가 감전사에서 죽죠. 넘어지면 더 큰일 나죠. 넘어지면 보폭 전압이 아니라 온 몸이 전이차가 되는 거니까요. 자,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대로 7,200볼트의 전이차가 10볼트에 걸려 있기 때문에 미터당 720볼트가 걸려요. 만약에 운전자가 뛰면서 다리 사이 보폭이 1m였다 한다면 두 발 사이에는 720볼트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인부들은 서서 멀뚱하니 구경하고 있기 때문에 두 발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바닥에 전기가 흐르는지를 아예 느끼지도 못합니다. 발을 붙이고 있는데요. 다리를 벌리는 순간에 전이차가 이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시처럼 움직이셔야 돼요.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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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면서 두 발을 벌리지 말고 한 발 뛰기 하듯이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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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면서 이 사고 현장을 벗어나야 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 7,200볼트짜리 전력선이 실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200볼트의 전이차가 생겼는데 바닥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젖어 있는 상태래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타이어가 있어가지고 타이어를 통해 대지와 자동차는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아주 좋은 도체죠. 금속으로 만드니까요. 자, 7,200 전력선 차량 지붕 위로 떨어져서 접촉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운전자가 차 안에 그냥 있는 경우가 안전할까요? 문을 열고 빨리 차에서 내려야 하는 게 안전할까요? 운전자가 차 안에 그냥 있는 경우는 사람 몸을 통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이어 때문에 바닥으로 전류가 흐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몸을 통과하는 관통 전류는 0A 흐를 수가 못하죠. 그런데 운전자가 문을 열고 다리를 바닥에다가 발을 내미는 순간 온몸 사이에 전이차가